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기 탄핵의 출발점인 JTBC, 태블릿 PC의 거대한 조작 음모를 밝히기 위한 특검과 청문회를 요구한다. 대한민국을 온통 시끄럽게 했고 사기 탄핵의 여론을 몰고 간 JTBC, 태블릿 PC 괴담이 결국 사기와 조작으로 밝혀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24일 JTBC에서 처음 공개한 최순실의 태블릿 PC 괴담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거대한 조작물이었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포렌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박 대통령 변호인단과 각계 전문가들이 분석 기존에 제기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또한 JTBC는 물론 검찰 역시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JTBC 태블릿 PC는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통일 노선을 표명한 드레스덴 연설문을 최순실이 미리 받아 고쳤다는 등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결정적으로 여론몰이한 스모킹 건이었다. 이런 태블릿 PC가 실제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 조작된 것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조작에 의한 사기 탄핵임이 명백해진 것이다. 이에 박 대통령 구속 만기일인 10월 17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국회는 태블릿 PC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국회 청문회와 특검법 발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1. 최순실 관련 독일 성마 스포츠 회사 정유라 등 가족 사진이나 관련 문서 자료, 웹 검색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에는 사진 1900장이 담겨 있는데 40대로 추정되는 부인과 5세로 추정되는 여아의 사진이 주로 검색되고 웹 검색의 경우 만화, 엔터테인먼트, 격투, 야구 등의 스포츠 관련 콘텐츠가 주를 이룬다. 이 기록으로 본다면 이는 40대 남성 가장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증거는 JTBC가 공개한 최순실의 조카의 사진, 최순실과 조카의 사진 3장이 전부이다. 2. 2012년 12월 대선 전후 박 대통령 캠프와 인수위 홍보 문건이 대량 발견되었다. 2012년 12월 대선 기간 동안 박 대통령 캠프의 홍보 문건, 대선 관련 언론사 보도가 집중 검색되었다. 이 기간은 대선 캠프의 인사가 사용한 게 명확하다. 2012년 12월 대선 기간 동안 최순실은 독일에서 체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포렌식 보고서에는 이 기간 동안 독일 영사콜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태블릿 PC는 한국에 있었던 것이며 최순실의 독일 체류 기간 동안 태블릿 PC 사용 흔적을 찾는다면 최순실의 것이 아닌 게 입증되는 것이다. 한글 프로그램 설치된 기록이 없고 모두 문서 편집 기능이 없는 한글 뷰어로 문서를 열어봤기 때문에 JTBC의 최순실이 태블릿 PC로 문건을 수정했다는 보도 역시 악의적인 오보다. 3. 국정농단의 스모킹 건 드레스덴 연설문만 외부에서 입력 다운된 흔적이 있다. 다른 대선이나 인수위 관련 문서는 모두 메일로 다운받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국정농단의 스모킹 건인 드레스덴 연설문만 외부에서 입력 다운된 흔적이 발견됐다. 이 자체만으로도 조작 혐의가 짙다. 4. 카카오톡 성인번호
수신한 핸드폰 번호 확인이 필요하다. 2012년 6월경에 태블릿 PC로 카카오톡을 개설, 승인 번호를 수신한 핸드폰 번호가 확인되었다. 이 번호의 주인이 실제 태블릿 PC 사용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 번호는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 이 번호의 주인만 확인되면 실제 사용자 유력 인물을 찾을 수 있는데 JTBC든 검찰이든 이 번호의 존재 자체를 숨겨왔다. 5. 2016년 10월 18일 오전 8시 16분경 문서 검색 기록이 발견되었다. 이는 JTBC 측 기자가 더블유K 사무실에 2016년 오전 10시 30분에 도착해서 오후 3시 30분에 충전기를 구매해서 전원을 켰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포렌식 보고서에는 오전 8시 16분에 문서를 열어본 기록이 발견, JTBC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JTBC 취재 책임자의 개인 칼럼에 따르면 JTBC 측은 본인들이 주장한 2016년 10월 18일보다 한참 전에 태블릿을 입수했다, 실토했다. 난사판 포렌식 보고서를 볼 때 JTBC가 알리바이를 짠 10월 18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여러분 모든 기록은 삭제하여 정보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6.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문서와 사진 모두가 암호로 검찰에서 제출됐다. 일반적으로 포렌식 보고서는 누가 IT 기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준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는 IT 전문가들이 봐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난삽하며 사용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의 문자 대화는 모두 암호화 처리되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카카오톡을 삭제해도 바로 복구가 된다는 점에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숨기기 위해 암호화하여 제출한 것으로 의심이 간다. 검찰과 재판부는 즉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암호화를 풀어서 공개해야 할 것이다. JTBC 태블릿 PC 조작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와 특검법 발의가 필요하다. 지난 미국산 쇠고기 촛불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 난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바에는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넣는 게 낫다는 괴담이 돌았고, 세월호 촛불에서는 미국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괴담이 나돌았다.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거짓 탄핵의 핵심 증거라는 태블릿 PC가 결국 깡통에 불과했고 괴담으로 밝혀진 만큼 이를 조작하고 공모한 세력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대한애국당은 국민의 힘으로 JTBC 태블릿 PC 조작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와 특검을 발의할 것이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각 당에 촉구한다. 진실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 밝혀진다. 대한애국당은 가짜 태블릿 PC의 진실을 밝히는데 모든 투쟁을 다하겠다. 2017년 9월 18일 대한애국당 공동대표 협동환 조원진 이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기 탄핵의 출발점인 JTBC 태블릿 PC의 거대한 조작 음모를 밝히기 위한 특검과 청문회를 요구한다. 대한민국을 온통 시끄럽게 했고 사기 탄핵의 여론을 몰고 간 JTBC 태블릿 PC 괴담이 결국 사기와 조작으로 밝혀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24일 JTBC에서 처음 공개한 최순실의 태블릿 PC 괴담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거대한 조작물이었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포렌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박 대통령 변호인단과 각계 전문가들이 분석 기존에 제기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또한 JTBC는 물론 검찰 역시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추정되는 부인과 5세로 추정되는 여아의 사진이 주로 검색되고 웹 검색의 경우 만화, 엔터테인먼트, 격투, 야구 등의 스포츠 관련 콘텐츠가 주를 이룬다. 이 기록으로 본다면 이는 40대 남성 가장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증거는 JTBC가 공개한 최순실의 조카의 사진, 최순실과 조카의 사진 3장이 전부이다. 2. 2012년 12월 대선 전후 박 대통령 캠프와 인수위 홍보 문건이 대량 발견되었다. 2012년 12월 대선 기간 동안 박 대통령 캠프의 홍보 문건, 대선 관련 언론사 보도가 집중 검색되었다. 이 기간은 대선 캠프의 인사가 사용한 게 명확하다. 2012년 12월 대선 기간 동안 최순실은 독일에서 체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포렌식 보고서에는 이 기간 동안 독일 영사콜 메시지가 JTBC, WPC는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통일 노선을 표명한 드레스덴 연설문을 최순실이 미리 받아 고쳤다는 등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결정적으로 여론몰이한 스모킹 건이었다. 이런 WPC가 실제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 조작된 것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조작에 의한 사인의 자기 탄핵임이 명백해진 것이다. 이에 박 대통령 구속 만기일인 10월 17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국회는 WPC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국회 청문회와 특검법 발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1. 최순실 관련 독일 성마 스포츠 회사 정유라 등 가족 사진이나 관련 문서 자료, 웹 검색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에는 사진 1900장이 담겨 있는데 40대로 없기 때문에 WPC는 한국에 있었던 것이며 최순실의 독일 체류 기간 동안 WPC 사용 흔적을 찾는다면 최순실의 것이 아닌 게 입증되는 것이다. 한글 프로그램 설치된 기록이 없고 모두 문서 편집 기능이 없는 한글 뷰어로 문서를 열어봤기 때문에 JTBC의 최순실이 WPC로 문건을 수정했다는 보도 역시 악의적인 오보다. 3. 국정농단의 스모킹 건 드레스덴 연설문만 외부에서 입력 다운된 흔적이 있다. 다른 대선이나 인수위 관련 문서는 모두 메일로 다운받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국정농단의 스모킹 건인 드레스덴 연설문만 외부에서 입력 다운된 흔적이 발견됐다. 이 자체만으로도 조작 혐의가 짙다. 4. 카카오톡 성인번호 수신한 핸드폰 번호 확인이 필요하다. 2012년 6월경에 태블릿 PC로 카카오톡을 개설, 성인번호를 수신한 핸드폰 번호가 확인되었다. 이 번호의 주인이 실제 태블릿 PC 사용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 번호는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 이 번호의 주인만 확인되면 실제 사용자 유력 인물을 찾을 수 있는데 JTBC든 검찰이든 이 번호의 존재 자체를 숨겨왔다. 5. 2016년 10월 18일 오전 8시 16분경 문서 기록
문서 검색 기록이 발견되었다. 이는 JTBC 측 기자가 WK 사무실에 2016년 오전 10시 30분에 도착해서 오후 3시 30분에 충전기를 구매해서 전원을 켰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포렌식 보고서에는 오전 8시 16분에 문서를 여러 번 기록이 발견, JTBC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JTBC 취재 책임자의 개인 칼럼에 따르면 JTBC 측은 본인들이 주장한 2016년 10월